네, 안녕하십니까. 횡성구청 기획감사실 전략산업 담당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설명회를 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설명회는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및 주변 지역 종합개발 기본 구상안이며 이것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 계획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기본 설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군의 예산 현황과 관련법 및 행정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실 수 있는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모빌리티 주변 지역 개발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미래 먹거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횡성군의 우천 일반 산업단지 일원으로 해서 이모빌리티 산업을 중점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묵계리 옛날 군부대 지역을 기업 지원 센터로 조성하게 되면서 그 주변 일대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 센터는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준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강원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여서 횡성군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실제로 횡성 읍내 시내가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촌리 주변 일대를 어떻게 도시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걸 고민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측면에서도 보면 이곳이 개발됨으로써 횡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주민 주도형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가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이 도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 지역을 군사시설 이전 부지로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기업지원센터가 이제 들어오는 곳이고요. 당초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횡성군청에서 당초 계획 안으로 설정했던 구역입니다. 지금 노란 구역을 당초 안으로 저희가 설정했던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계획적인 차원과 횡성군의 어떤 예산 여건을 반영해서 최대한 개발 가능한 면적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빨간 구역으로 이제 확장 구역을 저희가 설명드리게 된 이유는 이쪽 주민 대표분들께서 어쨌든 최초에 그 도시계획을 세우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넓은 면적을 수립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상세한 그 설명과 함께 주민분들의 의견을 장단점을 설명드려서 이제 들은 다음에 이것을 최종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기간이 10년간 이 노란 선에 있는 구역을 조성하는 계획이었다면 이 빨간 선은 이제 최소 15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5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이고요. 면적은 당초에 65만 평방미터 정도에서 113만 평방미터 정도로 확장이 됩니다. 사업 주체는 강원도 횡성군, 유관기관 등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횡성군이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은 당연히 이 지역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군이 지금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이 그 성공리에 안착될 수 있는 그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단계 이 사업은 그 당초 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없던 내용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과 예비 타당성 승인이라는 것이 왜 들어갔냐면 실질적으로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113만 평방미터로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500억이 이상이 됩니다.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을 저희가 그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 요구 사항 중에서도 전문가의 의견, 사업 타당성을 좀 검토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만약에 이 면적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그 사항이 뭐 잘 아시다시피 예타를 통과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금 여기 한 1년 정도로 잡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또 재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면적을 다시 줄여서 그냥 월 당초한 대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당초안의 10년보다 5년이 연장돼서 15년으로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지원센터 건립은 그 강원도에서 착실하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이나 이런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도 당초 면적이 적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든 그것을 보상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면적이 커지게 되면 그 보상비 마련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8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전 및 전략은 주민소득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해서 4개 추진 전략과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 기본 구상에 대해서 그동안 3번에 걸친 주민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남촌리 이장단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9월 18일 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때 나왔던 건의사항은 대상지를 확장해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화해단지 조성을 좀 해달라라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그 여러 가지를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횡성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는 11월 5일 날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 이때는 동일한 내용으로 당초한 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때도 실질적으로 30만 평 이상, 그러니까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그 사업 계획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었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정말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떤 그 확장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12월 8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중간에 어떤 변경 내용을 사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확장이 되었었지만 주민분들이 요구하셨던 만큼의 30만 평 이상의 사업 부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당초안보다는 한 4만 평방미터 이상이 이제 증가가 된 면적이었지만 주민분들께서는 어찌됐든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 부지의 어떤 계획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분들께서 어떤 것이 우리 횡성군에 또는 그 지역에 나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이제 총괄적으로 어떤 것이 나왔는지를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얘기는 다 이겁니다. 30만 평 이상의 100만 평방미터 이상을 좀 계획을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리는 세월도 오래됐으니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크게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는 게 이게 주민분들의 의견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도로 계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통 강화나 선지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지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 다른데 사례를 조사하려고 했더니 다른 곳에서 코로나 1단계가 아니면 그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어서 이제 저희가 그건 추진을 못했고요. 그리고 도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지역의 개발입니다. 개발.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지역이 가장 빠르게 개발될 것인가,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도로를 저희가 이제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그 기본 계획을 세웠고요. 저 14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의 토지 이용 계획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세웠을 때는 요 구역으로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에서 기업지원센터 되는 부지는 강원도에서 개발할 사업 구간이고, 나머지 테마파크, 공공기관, 숙박 및 주거, 그 주변에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제 저희가 그 녹지 공간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지금 이 면적을 잡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 사업비 예산 내에서 가능하겠다, 예타를 받지 않고 추진이 가능하겠다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해가지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화훼단지나 화훼공원으로 전부 다 하면 어떻냐라는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화훼단지, 화훼공원 한 가지로 했었을 때 사업성에 대한 어떤 의견도 그렇지만 사업비 조달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화훼단지, 화훼공원을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예타 대상이 되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분야가 어느 정도가 나오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공공에서 하는 화훼단지, 화훼공원은 대부분 그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거라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곳을 개발하는 최종 목적은 지역 개발입니다. 지역이 어찌됐든 개발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고 숙박이나 주거 공간이 들어오고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 보면 이곳이 점차 도시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주민분들께서 보실 때는 너무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위주로만 돼 있다, 여기가 뭐 고용 창출 효과도 뭐 많지 않은 것 같고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이 기업지원센터에서 고용은 많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공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다른 공공기관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들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자신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들어오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저희가 지자체를 이렇게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당연히 상가라든지 아니면 그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도로가 개설되고 그리고 주변 지역이 확장돼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리는 사실은 목적은 그거였는데, 만약에 지금 이것이 이제 최종으로 저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확장한 계획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13만 평방미터가 되고요. 테마파크 부지도 굉장히 넓어지고 화훼공원도 굉장히 넓어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넓어지는 것 외에 지금 이렇게 해서 가담리와 갈풍리를 연결시키는 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할 겁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개설을 할 예정인데, 그 명분은 사실 이게 도시화가 됐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의 테마파크만 들어온다든지 하나의 화훼단지만 들어온다든지 하면 도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의 명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로 개설의 명분은 이 미니 신도시처럼 이렇게 지역을 개발한다라는 어떤 명분을 해서 그 도로와 교량을 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화훼공원과 테마파크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거고, 민자를 유치하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용역이 한 2년간 진행이 될 텐데요. 지구 단위 계획 용역 중간에 민자가 유치된다면 그 확보되는 민간 투자의 어떤 부지는 당연히 이렇게 크게 넓게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당초 안대로 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화훼단지라든지 뭐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투자사가 뭐 명확하게 나와준다면 그 과정에서는 넓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넓게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지를 당초한 대로 매입을 한다래도 보상비가 약 3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예타를 할 때는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타를 받기 때문에 예타를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되지만 보상하는 과정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은 제법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천일반 산업단지를 할 때 보상비가 약 한 313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도 뭐 거의 한 8년 정도 지났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 횡성에 비해서 땅값이 저렴하고 산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확정부지까지 한다면 이 보상비만 5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횡성군이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그러니까 횡성군이 이제 대출을 낼 수 있는 게 272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억까지는 어떻게 뭐 한 몇 년간에 걸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다 치더라도 500억이 넘어가면 저희 예산 가지고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구 단위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보상을 못 해주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으로만 묶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이 뭐 집을 증축한다든지 건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사업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 횡성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이미 찜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특히 그 토지 소유주분들께서 뭐 나는 그게 한 5년, 10년, 15년 걸려도 나중에 보상이 이루어져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 면적대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토지 소유주분들이 반대하신다면 저희가 이 계획을 사실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좀 여기 설명들을 좀 들어서 될 수가 있고요. 또 화해 단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누차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화해 단지가 사실은 여러 군데서 이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원주 이제 문막 같은 경우에도 화해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은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열병합 발전소가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폐비닐이라든지 폐플라스틱 이런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발생시킨 것은 전기대로 매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열을 가지고 그 화해 농가에게 공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화해 단지를 여기에 조성하게 되면 민간 기업들이 그런 조건을 내세웠을 때 저희가 그것을 주민분들에게 설득시킬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찬성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화해단지나 화해공원으로 장기간 묶어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정할 때도 한 2년이 걸리지만 이것을 다시 변경하는 데에도 2년,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1년, 한 3년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계속 추가로 될 건데 지금까지 이 부지를 개발하려고 한 10년간 저희가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이 개발을 하는데도 한 10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한 15년, 20년 정도를 추가로 좀 기다리실 수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의견을 여쭤봐야 되고요. 이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주민분들께서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것을 22일부터 28일까지 이 자료를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출력해서 보시든 화면으로 보시든 하시고 이 네 가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주민분들께 여쭤보는 자리고요. 예비 타당성 통과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자. 자, 이 단계에서 확장된 113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사업 한번 크게 해보자라는 것을 할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횡성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중앙부처하고 뭐 국회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한번 예비 타당성을 받아보고 해보는데 사업이 만약에 늦어져도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늦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주민분들께서 그동안 뭐 또 10년 기다렸는데 10년은 못 기다리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개발을 시작해서 도로가 낮으면
도로가 이렇게 그 1단계 사업만을 해도 저희는 이제 개설이 가능합니다. 도로가 나아지면 주변 지역은 알아서 개발이 될 텐데 보통 모든 지역 개발은 도로가 가장 우선인데 그러면 그렇게 빨리 개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확실치 않은 사업을 모험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이걸 통과를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떤 여건들이 맞춰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마파크라든지 화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것들의 입주 의향서가 최소 60% 이상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MOU가 체결되어 있어야지만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방안으로 1단계 개발 사업 당초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 생활 SOC로 해서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이 뭐 내부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2단계는 나중에 하자. 2단계를 한번 나중에 해보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것이 공사 진행되고 뭐가 들어오고 도로도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른 뭔가를 하는 건 좀 더 수월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이만큼 큰 거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1단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하자. 그리고 1단계를 했을 때는 여기 갈풍리까지 도로는 개설이 되는 겁니다. 도로는 개설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또 두 번째 아니고 또 테마파크 및 화해공원을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성군이 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자로 유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좀 규모가 작든 아니면 좀 아주 훌륭하진 않더라도 횡성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국비를 활용한 이런 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은 횡성군 주민하고 이 지역 일대에 그 땅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횡성에 살지 않으셔도 뭐 서울에 사는데 내 땅이 여기 있어. 내 땅이 있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요 홈페이지에 올릴 때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의견을 주시면 되는데 나는 내 땅이 여기 있는데 그래 뭐 2단계니까 나 예비타당성 조사 몇 번 떨어지고 그때 되면 1단계로 줄이더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을 일단 잡고 우리 땅은 뭐 지금도 매매가 잘 안 되니 나 한 10년 동안 이거 안 팔리거나 개발이 안 돼도 상관없으니 좀 크게 좀 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난 내 땅이 여기 사업구역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 일단 1단계로 먼저 사업을 빨리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잘 되면 그때 2단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최대한의 어떤 몸부림,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할 때 일단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지역 개발이 발전이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입주만큼 큰 여건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청이 무실동에 갈 때 그 허허벌판에 사람들은 저기가 언제 개발이 될까라고 했지만 지금은 원주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가 되었듯이 실질적으로 여기도 공공기관들이 먼저 입주하고 뭐 주거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고 하다 보면 금방 이 지역도 개발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공공시설이고요. 그리고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가 어차피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 횡성군이 최대한 횡성군 발전에 발판을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에 맞춰서 여기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꼭 이모빌리티 복합단지와 그 해당되는 이모빌리티 관련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입주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소방서 옆에 그 소방안전원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곳들이 작은 규모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교육생들이 연간 15,000명 이상 옵니다. 그런 지역 발전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종 목표는 이제 소규모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소규모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묵계리, 가담리 이런 뭐 곡계리까지 이제 도시가 확장이 돼서 이 도시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도시가 되고 그러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어떤 목적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 이걸 해제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어떤 명분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그 하나의 사업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소요 예산에서 보면 이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으로 한 뭐 1,200억 이상이 이제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준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테마파크 조성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자로 했을 때 2,000억 이상이 이제 투자가 될 거고요. 주변 생활 SOC 마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후에 어떠한 공공기관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적진 않았습니다. 적진 않고 대략적으로 저희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 정도라는 것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계획은 실제로 실행됐었을 때 이제 가능한 거지 저희가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뭐 추진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향후 일정을 보면 지금 이제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그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할지를 결정한 다음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을 주민분들하고 다시 또 논의를 할 겁니다. 어떤 게 들어오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다시 또 논의를 계속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주민분들 의견이 크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되신다면 내후년에 예비 타당성을 이제 준비를 해서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을 받고 하다 보면 이것은 한 번에 통과가 될지 10번 해도 안 될지 이거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기가 그것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저희가 완료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워낙 주민 생활에 또는 토지 소유주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워낙 의견이 다양하십니다. 저희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이번에 좀 종합적으로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여러 번 주민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좀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드린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의견 개진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